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청소, 재활용품 정리, 택배 보관, 주차 관리의 업무는 지시할 수 있으나 관리 업무를 보조하거나 대리 주차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친절한 생활 연구소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까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아파트마다 다른 업무를 시켜왔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아파트는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고 복잡해서 대리 주차의 업무를 해야만 했고요. 또 어떤 아파트는 경비원들이 조경수 나무를 전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되는 것과 시키면 안 되는 업무가 명확해졌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친절한 생활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다가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할 경우 경비업법에 저촉이 되어서 업체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관리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경비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가 해도 되는 일과 시키면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비업법으로는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없으며 청소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을 지시할 경우 경비업법 제19조에 따라서 경비업체가 면허 취소될 수 있는 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작년 초에 경찰청에서 각 아파트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킬 경우 법에 따라서 단속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에 개정 예고된 사안을 확인해 보면 경비원은 도난, 화재, 위험 발생 방지라고 하는 경비 고유의 업무 이외에 추가로 아파트 단지 내 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단속 및 정리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난 방지를 전제로 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 고유의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공용 부분의 수리 보조나 각 세대를 돌아다니며 각종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전기, 가스, 검침 업무를 경비원이 대신하거나 보조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인 차량을 주차해 주는 것, 흔히 바렛 파킹이라고 하는 것과 택배 물품을 각 세대로 배달하는 것, 그리고 개별 세대의 재활용품을 갖고 내려오는 것 같이 개별 세대나 개인 소유 물품과 관련된 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은 개정안의 추가 업무인 주차관리나 택배 보관 업무는 아파트 경비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시행령에 규정된 모든 업무를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서 경비원의 업무에 이런 것들을 추가하여서 계약한 경우에도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하겠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시행령에 정하는 업무까지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번 10월 이후에 허용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시키면 경비업체는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지자체장의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을 거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비 업무에 관한 시행 규정은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즉 경비업체를 통해서 고용한 경비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아파트 대표회의가 사용자인 직접 고용한 아파트 경비원, 즉 자치하는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쌍방 합의한 근로계약에 따라서 어떤 업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야 할 업무와 하지 말아야 할 업무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비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해당하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19조에 따라서 처벌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자 다른 역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경비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까지 감시 단속직으로 분류됐던 경비 업무를 일반 노동자의 지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이전인 10월까지 결정을 할 것이라며 즉답을 미루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비 업무가 큰 육체 노동이 없는 감시적 업무이고 노동의 강도 또한 높지 않으며 지속적이지도 않다는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인 주 52시간제나 휴게나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감시 단속직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 업무가 시행령의 규정대로 택배나 주차관리 등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당초 감시 단속직을 승인할 때의 전제 조건이었던 도난과 화재 방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강도가 강해지고 근무 시간 동안 일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전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를 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로 규정해서 근로시간과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비 업무가 감시 단속직에서 빠져버리면 원래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 지금처럼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워낙 금액이 높아서 6시 이후에 연장 수당은 계산하지 않고 심야 수당만 1.5배로 계산했는데 경비원의 월급은 371만 원이 넘으며 연차와 퇴직금까지 합치면 418만 원이 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9,160원으로 계산하여 월 급여가 390만 원이 넘고 연차 퇴직금을 합친 주민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44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 금액은 주 52시간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시키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3교대를 시켜야 되는데 24시간을 3명이 휴게 없이 3교대로 돌아간다고 보고 급여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충 매월 급여가 250만 원에 연차 퇴직금을 합치면 280만 원이 넘습니다. 급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원이 1.5배로 들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3교대도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래서 고용불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경비직을 감시 단속직에서 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 단속직에 그대로 두더라도 문제인 것이 지금까지는 잡초도 뽑고 야간에 이동 주차도 하는 등 다목적의 업무에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원을 썼는데 그런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면 더욱더 인원 감축이라는 노력이 거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정부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전국의 아파트에 경비원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3교대로 전환하여서 고용을 확대한다면 경비급여의 50% 또는 30% 적으면 20%를 지원해주는 방안은 어떨까 합니다. 정부에서 수많은 복지 재원을 쓰고 있지만 쓰는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 임금 지원은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아파트 주민에게도 혜택이고 경비 업무를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은퇴한 주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있는 횡단보도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 알았다고 생각 드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과 왼쪽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